안녕하세요. 페이미리온 수줍은 사자입니다. 오늘은 뜨개로그 2탄 겸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소매 바늘을 좀 리뷰해보는 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가을 날씨 엄청 좋죠. 다들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시고 뜨개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오니까요. Winter is coming. 자, 오늘은 바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영상은 이제 지금 리뷰랑 이제 전에 뜨개로그 1탄에서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편집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30분에서 50분 이상의 이런저런 공백 같은 것도 이제 편집하지 않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에 이렇게 쇼츠가 대세인 시대에 조금 맞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뜨개를 하시면서 이제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스크립트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늘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바늘을 고르고 사용해 왔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뜨개로그 1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것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 바늘은 15년이 됐고요. 제가 10년 동안 사용한 바늘이에요. 10년을 스웨터를 몇 벌을 짓고 원피스도 만들고 이렇게 별의별 거를 다 하면 참 그 사이에 이제 개발돼서 나왔던 스틸 바늘이나 조립식 바늘들을 참 사용해볼 법도 한데 그냥 뭐 나 이걸로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왜 굳이?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래요. 좋은 게 나왔다 하면은 나도 한번 사용해볼까? 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인간이고요. 되게 멀쩡하죠?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뭐 베레모나 아니면 이제 손모아 장갑 여기 이렇게 바텀업으로 떠오는 이제 손모아 장갑 요 끄트머리 부분들 많이 좁아지잖아요. 그럴 때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제 와이어 케이블 바늘들보다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바늘에서 이쪽 바늘로 연결되는 부분의 코들 있잖아요. 근데 이쪽 바늘의 마지막 코가 아무래도 튜브의 두께가 있으니까 코가 너무 잡아당겨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그냥 잘 썼어요. 그런 것 때문에 와이어보다 이게 더 나은데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저 동대문 종합시장 지하에서 산 500원짜리 막바늘을 붙잡고 있는 걸 본 저의 파트너가 너 이렇게 하루 종일 잡고 있을 거면은 조금 좋은 걸 써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라면서 네, 그쵸? 그 뜨개로그 1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뜨개질을 초등학교 5학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어머니에게서 사사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짝꿍이 이제 저희가 그 처음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저의 첫 조립식 바늘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게 니트 프로 진저 디럭스 세트, 그 하늘색 파우치에 들어있는 나무 바늘을 선물을 해줬고요. 그때 이후로 참
이런 바늘 저런 바늘 조금 써봤는데, 제가 바늘을 고를 때 바늘뿐만 아니라 모든 도구와 모든 이제 제품들을 살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상, 중, 하를 나눠서 중상을 선택하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써야 하는 가전제품 같은 게 아니면 항상 중상을 고르는 편이고, 그래서 제 지인분이 이제 이 바늘 저 바늘 헤매지 말고 치아오구로 직진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치아오구가 하이엔드면은 일단 얘를 배제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치아오구가 아니면 네, 그에 버금가는 날렵함으로 이제 추천을 받았던 게 마인드풀 시리즈고요. 마인드풀 저는 지금까지 일반 그 13cm 그 롱팁하고 10cm 숏팁 두 가지 세트에 지금 요 소매바늘까지 갖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잘 쓴 편이에요. 아주 날렵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걸림 문제는 어쩔 수가 없죠. 치아오구의 이 특허받은 기술력을 완전히 따라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바늘 비우기, 그러니까 얀오버가 많은 디자인이 아니면은 저는 큰 불편함 없이 마인드풀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바늘은 그냥 계속해서 마인드풀을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굳이 치아오고까지 가지는 않고. 근데 저도 얀오버가 많은 디자인, 크로스 스티치 이런 거를 할 때는, 크로스 스티치는 막 한 코에 얀오버를 막 5번씩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인드풀로는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그런 류의 디자인을 할 때는 치아오구 일체형 바늘들을 이제 하나씩 낱개로 사서 대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 소매바늘을 대체 뭐를 써야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게 요거예요. 니트프로 데님 스페셜 컬렉터스 에디션입니다. 이거는 제 지인분이 이제 구매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산지 얼마 안 돼서 치아오구 요 쇼티 세트를 사게 되는 바람에 이거를 데님을 많이 안 쓴다고 하셔서 제가 25,000원에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너무 귀엽죠? 패키지도 진짜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데님의 특성을 잘 살리는 디자인이고. 자, 이게 바늘집이고, 파우치는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부속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긴 거 짧은 거 2개랑 이렇게 엔드 스토퍼랑 이거 뭐죠? 이거 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네, 이렇게 있고요. 바늘은 보면 3mm부터 0.5 단위로 올라가서 6mm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바늘이 엄청 예뻐요. 이렇게 그 니트프로 특유의 그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디자인에 그 데님 컬러로 염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바늘이 정말 짧아가지고 진짜 저는 얘를 보는 순간 뭐든지 다 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격한 감동에 차올랐어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바늘이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아이쿠 날아갔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냉큼 구매를 했죠. 그러고선 당시에 이제 제가 선물로 뜨고 있던 손모아 장갑
물 뜨려고 했는데 자, 조립판은 요렇게 자,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의외로 바늘이 긴 거예요.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와이어가 얘를 좀 당기는 그런 느낌? 다른 무엇보다 이제 저는 좀 팁이 날렵한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진짜 이제 그 뜨개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 정도 팁만 돼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이제 저처럼 좀 손땀이 타이트한 경우 그럴 때는 꽈배기를 할 때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넣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사용하는 보조 바늘로 무늬를 내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이거는 또 진짜 사용하시는 분의 손땀이나 좀 나슨나슨하게 뜨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의 조립식 소매바늘, 또 나무 재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지만 저는 좀 더 날렵하고 그리고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스틸로 되어 있는 바늘을 찾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있는 거꾸로 나왔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마인드풀 소매 바늘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짠짠.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넣고. 근데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죠? 그래서 당근하지 않고 그냥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시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꺼낼 때 마주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귀여워. 예쁜 바늘이 있어. 그러고. 자, 그렇게 해서 데님을 거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마인드풀 일체형 소매 바늘이고요. 이게 조립식 바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마인드풀 조립식 소매 바늘 세트가 따로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냅다 그냥 일체형을 샀죠. 뜯었죠. 막 썼죠. 심지어 거의 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거 조립식도 있어요 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자,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제가 이거 니트프로가 원래 디자인은 참 잘하지만 아니 마인드풀 이거 기획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니트프로의 어떤 디자인으로 대작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지 진짜 기량을 있는 힘껏 살려서 만든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파우치도 이렇게. 자, 이것도 4mm 바늘 볼게요. 얘도 사실 이렇게 잡아보는 순간에 케이블이 당긴다 이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소매바늘의 형태상 이 와이어가 당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바늘이 한 요만큼 짧아도 되지 않을까? 와, 여기를 좀 이렇게 굽혀놓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늘 한 요만큼만 돼도 다 웬만큼은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늘을 꼭 이 길이로 해야 하는가. 이 바늘 여기가 이렇게 와이어가 당기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꺾어요. 팍 꺾어요. 와이어니까.
요렇게 하면 좀 많이 나아지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는 거의 3.5mm 많이 3.5mm랑 5.5mm를 많이 써 가지고 4mm는 지금 안 꺾여 있는데 요렇게 꺾어 놓으면은 쪼끔 더 수월해져요. 와이어가 당기는 느낌이 확연히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좀 편안합니다. 그래도 저는 요것도 이게 지금 마인드풀 소매바늘 일체형 리뷰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닌 걸로 아는데 뭐 저로서는 막 생각보다 잘 썼던 제품이에요. 그래도 스틸바늘 좋아하시고 하시면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요거 조립식이 아무래도 일체형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데 제가 조립식은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구성품은 마인드풀 시리즈 대부분 이제 들어있는 부속품들, 뜨개 부속품들 같이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끼워서 쓰는 하나씩 그냥 이제 코에다가 끼워서 쓰는 마커하고 오핀형 마커 그리고 이렇게 바늘에 끼워서 쓰는 링 형태의 마커가 바늘 사이즈에 맞춰서 3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돗바늘 이렇게 2개 들어가 있고요. 마인드풀 이런 부속들은 색깔 정말 예쁘고 가볍고 좋은데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 이것만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 너무 두껍고 투박하다라는 느낌? 아무래도 3.5mm 이하의 바늘로 뜨는 편물, 작은 얇은 편물에는 얘네들을 사용하기가 조금 아주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이제 뭐 DK나 워스티드 굵기의 실을 사용하는 편물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늘 게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마인드풀 세트에 다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구성인데 얘가 이제 좀 다르죠. 네. 요거는 이제 접이식 가위예요. 요거 그 마인드풀 일체형 소매바늘 세트에만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가위가 들어있습니다. 으쌰, 으쌰, 됐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 마인드풀 일체형 소매바늘로 모비 스웨터를 한 2벌 짓고 뭐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다른 것을 검색을 하다가 여기다 넣을까? 쇼핑몰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치아오구의 일체형 소매바늘이에요. 아니 이걸 보는데 제가 원하는 딱 그 형태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각도가 굽어져 있는 게 여길 내가 마인드풀 꺾어서 쓰던 것처럼 아예 이렇게 꺾여서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넘어올 때 훨씬 더 코들이 스무스하게 넘어올 것 같고 와이어 당김도 확실히 덜 하겠다. 그래서 냅다 제가 하나를 사가지고 써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문제는 팁이야, 팁. 팁이 아니 치아오브가 되게 날렵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팁이 그냥 이 정도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 얘가 왜 이러지? 지금 마인드풀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팁도 뭉툭한 편이고, 여기 이 바늘 이 팁의 길이 있죠. 이게 좀 각져 있어가지고 코가 이렇게 툭툭 걸리면서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싹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팁이 되게 투박하네. 취하고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별로네. 라는 오해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하여튼 얘는 진짜 잘 썼는데 하나 써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거의 미리수마다 다 샀어요. 이거를 2mm부터 나왔었나? 2.5mm부터 나왔었나? 해가지고 5mm까지 있었나?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이즈별로 하나씩 다 사서 그냥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근데 이거를 완전 제가 최근에 그 선물 뜨개를 하나 하고 있는데 무늬가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게 쿠티르니트 250, 260 시리즈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책이 워낙에 이제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그 책이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그분이 패턴을 엄청 그 정교한 레이스 패턴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의류를 디자인한 게 있는데 그거를 뜨는데 아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팁이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어떻게 아란까지는 잘 했는데 레이스 패턴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다시 뭐야 이 니트 프로 데님 이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못 견디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페이미리온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되게 오랫동안 뜨개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자라는 그 자기 격려의 선물로 이번 추석 세일에 짜잔 드디어 데려오게 된 거죠. 이것을 치아오고. 자, 일단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파우치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품은 바늘하고 바늘 게이지, 이게 러버 그립, 스토퍼, 보면 커넥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 키라고 하던가요 이거를? 네, 그게 있고 링마커 들어있고 와이어는 이게 케이블이 13cm, 15cm, 20cm 세 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스위블은 아닌데 고정형이고 지금 20cm는 제가 지금 다른 편물에 걸어놔서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쨌든 케이블은 원래 세 가지 종류라는 거. 요거는 지금 고정형 케이블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원하시면은 이제 같은 사이즈로 해서 스위블을 따로 구매하실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바늘은 요렇게. 네, 지금 3.5 바늘은 제가 사용 중이어갖고 빠져 있고요. 안녕 현아. 저희 고양이가 관심 받고 싶은가 봐요. 현아, 관심을 받고 싶으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귀여워. 현아, 여러분 용서해 주실 거죠? 괜찮죠? 이거 편집 안 하는 게 더 좋죠? 현아, 아이고 꼬리, 아이고 꼬리. 이 긴 뜨개 로그에 잠시 휴식. 현이, 낮잠 자러 가기 전에 잠깐 들렸어? 캐풀 갈 거야? 낮잠 자고 와요. 이따 봐요. 아이고 이뻐라. 네,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자, 사이즈가 3.5, 3.75. 그 다음부터는 이제 4mm부터 5mm 간격으로 4.5, 5mm 이렇게 있고요. 팁이 짧은 팁하고 긴 팁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보시면은 3.75고 똑같이 3.75인데 조금 긴 팁과 아주 짧은 팁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긴 거하고 짧은 거를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더 바늘이 많이 움직이는 쪽은 짧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은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편한가 봐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선물뜨개 완전 그 레이스 패턴 한가득 들어가 있는 3.5mm 바늘로 떠야 하는 야노버도 쉴 새 없이 나오는 그 패턴을 지금 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체격이 조금 작으신 분의 스웨터를 떠야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짧은 바늘로 해서 소매통을 좀 좁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렇게 긴 팁, 짧은 팁으로 사용해보는 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써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취향고가 엄청 날렵한 바늘이구나. 왜일까요? 이 일체형 아이랑 그 팁이 좀 달라요. 팁이 조금 미세하게 달라요. 저 눈으로 봤을 땐 되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이것이 떴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정말 블루쇼티를 쓰는 순간 숨통이 트이면서 아 진짜 살 것 같다. 이게 왜 벤츠인지 알겠다. 정말 속도가 빨리 나거든요. 팁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거 하나 차이로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랬습니다. 아무튼 대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블루쇼티. 아이고. 오늘은 그래서 리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산책 스웨터가 사실 4mm? 4mm? 오늘은 딱짝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좋아요. 산책 스웨터를 지금 제가 이제 일반적인 핏으로 샘플을 뜨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품이 엄청 넓고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서 슬릿이 이제 있는 좀 독특한 디자인, 약간 가오리 핏 같으면서 뭔가 판초 느낌의 그런 핏으로 제가 이거를 원래는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걸로 샘플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은 체형을, 다양한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좀 그래서 특정한 체형이 아니면은 핏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스웨터 핏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 게이지도 냈고 뜰 때는 뜨고 난 직후에는 큰 문제 없었는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그 소매 자체의 길이 때문에 그랬는지 소매가 이렇게 축 처지면서, 물 먹은 소매가 축 처지면서 그 상태로 이제 마르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소매가 너무 많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매를 다시 줄여야 합니다. 푸르시오, 세탁 후 푸르시오. 그래서 이렇게 된 겸 제가 그 형태로 도안을 낼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떠놓은 옷은 제가 입어야 하므로 입을 수 있게 소매를 임의로 줄이겠다. 도안과 상관없이 그냥 팍 줄여보자. 를 하면서 원바이원 립 한 코 고무단을 수정해야 할 때 제 나름의 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자. 이게 저는 한 코 고무단 뜨기 마무리에 이탈리안 바인도프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마지막 단은 좀 덜 많이 늘어나지 말라고 사용하면서 입으면서 많이 늘어나지 말라고 이제 더블 니팅, 정확한 명칭은 더블 스타키넷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단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탈리안 바인도프를 하는데 이게 이 이탈리안 바인도프가 바인도프를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프루시오를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실도 되게 많이 상하고 실이 계속 이렇게 스치니까 실도 다 상하고 손도 정말 많이 가고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숭덩 자르시는 편인데 보자. 자, 이것이 떴지만 도안이 될 예정은 없는 프로토타입 산책 스웨터입니다. 자, 요만큼을 풀어줄 거고 이 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코 고무뜨기, 한 코 꼬아 고무뜨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블 스타키넷이 끝에 한 단이 들어가고 나서 이탈리안 바인도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한 코씩 이렇게 풀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숭덩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되기는 해요. 안 될 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숭덩 자르면은 끝에 막 그 실 쪼가리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고 이 끝에 실이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풀면서 이 실 쪼가리들이 막 날리면서 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상그럽거든요, 그것도.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의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얘를 풀어내는 방법. 일단 여기 꼬리실 숨겨놓은 것들을 일단 다 풀어야겠죠? 제가 실을 한번 연결했었나 보네요. 커트머리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약간 노파심이 생겨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편집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상으로나마 옆에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 이게 이렇게 됐던 거구나. 뭔지 알겠다. 텐션을 잡으면서 여기를 묶어버렸었구나. 이건 그냥 제 꼼수인데요.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잡아서 매듭을 묶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꼼수라서.
이거 끊을까? 얘는 끊어도 되겠는데? 자, 이거는 그냥. 자, 얘가 꼬리실이네요. 이리옴. 이리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가 지금 꼬리실이니까 이거를 그냥 예쁘게 풀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는 방법. 자,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은 단에서 가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더블 스타키넷을 했었던 부분들 있죠. 요 코들. 얘를 과감하게 요 코만 잡아야 돼요. 요 지금 보시면은 보이나? 얘 있죠. 이 뒤에 이 코가 이 뒤로 넘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자르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잘 당겨가지고 이 위에 코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얘랑 같은 단에 있는 게 얘죠. 이렇게 한 번에 한 3코씩 잡으셔갖고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다른 실들이 걸리지 않게 싹 당겨서 쭉 얘도 요 단이죠. 3코 정도씩 잡아서 자, 아랫단에 코들이 잡히지 않게 싹 당겨서 착! 쾌감이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잘린 거 있죠? 얘를 싹, 싹, 싹. 이렇게 하면 싹 뜯어져요. 아까 이제 앞에 있는 겉뜨개 코만 제가 뜯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겨갖고 보면은 그 뒤에 안뜨개 코들이 보이죠? 얘를 또 마저 착, 착 해서 당기면 얘만 쓱 빠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면 이 밑에 이제 다른 이제 털실 쪼가리들이 걸리지 않고 동글동글 예쁜 코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요렇게. 자, 다시 또 이 코를 이렇게 잡아서 착! 이렇게 살살살 당겨서 요 실에 걸려있는 요거 안뜨기 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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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당기면 싹! 진짜 깔끔하게 이 위에를 따낼 수가 있어요. 마저 다 뜯어볼게요. 그냥 한 번에 숭덩 자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자기한테 편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는 걸려있는 실들 무작위로 이렇게 걸려있는 실들을 빼내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얘네요. 착, 착, 착. 이번에 사용한 실은 게파드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올데이 오가닉에다가 마찬가지로 그 게파드에 키드세타 모헤어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산책 스웨터를 떴는데요. 이게 실의 특성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뜰 때는 되게 쫀쫀한 느낌인데 물에 닿는 순간 실이 이렇게 호로록 하고 텐션이 확 풀려요. 뜰 때는 아니 이거 이렇게 뜨면은 갑옷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편물의 밀도 자체가 이렇게 확 좀 풀어지는 느낌이랄까요? 편물 자체의 밀도가 좀 풀리는 그런 약간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에 닿았을 때는 진짜 이거 뭐야 쉽게 호로록 풀렸다가 마르면서 다시 텐션이 살짝 잡히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래도 뜨던 당시보다는 확실히 밀도가 좀 이렇게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성그러진다고 해야 하나? 네. 경험해본 중에 매우 특이한 실이었다. 터치감이 진짜 좋아요. 터치감도 되게 좋고 아무래도 이게 연사가 되어 있는 실이다 보니까 그 아람 패턴도 아주 잘 나오고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실도 되게 만족스럽긴 했었지만 저는 또 이제 저의 최애 실이 있어요. 그 비바진 에어홀이라는 콘사가 저 최애 실인데 최근에 비바진에서 벨라라고 하는 이제 다른 울 100% 실이 또 이제 개발이 됐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스와치만 내보고 아직 의류를 떠보진 못했는데 스와치만 내봤을 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애기래. 실이 참 아주 차름하고 뜰 때는 차름하고 세탁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양모 특유의 그 봉봉함이 다시 살아 나오고 그래서 산책 스웨터 지금 뜨고 있는 스몰 사이즈 이후에 이제 미디움 사이즈 뜰 때는 그 실을 한번 써볼까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지? 여기 있다. 자, 푸르시오.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샘플은 제가 이제 그 도안으로 만들지 않고 네, 그냥 제가 입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핏이 제가 의도한
제가 원하는 상품성이 나오지 않는 핏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입을 건데요. 그래서 소매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 될 예정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한번 실을 끊었던 부분이 맞네요. 어디 계세요? 실꼬리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한번 세탁을 마친 편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펠팅이 일어나 있으면서 실이 많이 엉켜 있죠.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헤어를 섞은 편물들은 좀 코들이 자주 이렇게 엉켜 있기 마련이라서 말이 자꾸 툭툭. 다들 어떤 바늘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워낙에 그 지인분이 치아오구 직행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추천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가? 다들 결국 종착지는 치아오구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뵈면은 아주 다양한 바늘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 바늘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일본 바늘만 쓰시는 분. 되게 날렵하대요. 대바늘 그 타쿠미였나요? 일본 대바늘 조립식 대바늘들이 여기서의 대바늘은 대나무 바늘. 일본의 조립식 대나무 바늘들이 정말 날렵하대요. 스크류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꽂았다 뺐다 하는 이제 풀아웃 스타일로 되어 있는 바늘들이어가지고 사용할 때도 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나무 바늘파 분들이 약간 손땀이 성근 분들이세요. 손땀이 조금 이렇게 나슨나슨하신 분들. 부러워요, 전 좀. 이게 그 한국의 뜨개 문화에서는 쫀손이라 함은 그 이른바 고수를 뜻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자아내는 아라크네를 뜻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예, 이거도 뭐든지 간에 다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손땀이 적당하지 못할 만큼 텐션이 이렇게 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교정을 했어요. 약간 교정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막 벽돌 스웨터, 갑옷 스웨터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비를 떴는데 사이즈가 2사이즈나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늘에 똑같은 코수를 했는데 설명에 나와 있는 그 가슴둘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 그런 일을 도안마다 거의 매번 겪으니까 아무리 게이지를 내도 게이지를 내는 순간에는 이걸 의식을 하니까 그 조그만한 편물을 이제 의식을 해서 약간 나른한 손땀으로 떠났다가 막상 이제 실제 본 작업에 들어와서는 저도 모르게 이제 손땀이 점점 또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가슴둘레 5cm, 10cm 줄어들어 있고 막 눈물이 나고. 에휴, 에휴. 아무튼 그래서 손땀이 좀 타이트한 분들은 스틸 바늘을 좀 선호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이제 표면이 많이 매끄러우니까 코가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원래는 나무 재질을 되게 좋아해요. 저 오만 것들을 막 나무로 막 사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뜨개로그 수다 영상이니까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해보면은, 제가 한 번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슨 공방에서 14K 그 예물용 금반지를 만드는데, 물론 패션 반지도 만들고요. 근데 이게 그 골드에다가 나무를 상감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그 레진으로 마감을 해서 생활방수가 되게, 그렇게 반지를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완전 반해가지고 그냥 질렀잖아요. 직구로. 그 정도로 제가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핸드폰 케이스를 나무로 된 걸 사용하던 때도 있어요, 한때는. 그럼 어떻겠어요. 대바늘 당연히 나무 쓰고 싶죠. 제 로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무 대바늘이 진짜 대바늘이란 느낌이 있고, 뭔가 로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손에 안 맞아요. 좀 더 수련이 필요한가 봐요. 손땀을 좀 더 나슨하게, 조금 더 나슨하게. 자, 이제 코를 주워보고, 아까 이거를 짝짝이로 한번 쓰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20cm 제일 긴 소매바늘 케이블이 다른 편물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케이블이 당기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둘 다 짧은 바늘로 바꿨어요. 자, 코를 열심히 줍고, 코를 다 줍고 나면 여기 이 그 쌓여있는 라면 면발, 요거 요대로 뜰 수는 없겠죠. 네, 제가 저거를 센터풀 버터플라이로 정리를 해서 실이 좀 최대한 덜 엉키게 그 잡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뜨개로그다 보니까 그냥 수다만 떨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씩의 그 뜨개 생활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다들 아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팁들을 조금씩 공유하는데요. 세상 어딘가에는 센터풀 버터플라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냥 당당하게 해도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참, 이러니까 수줍은 사자라고 닉네임을 추천받은 거겠죠.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짠짠. 마지막 코? 마지막 코. 자, 케이블은 네,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그 센터풀 버터플라이란, 이거를 이제 좀 스팀으로 아예 실을 펴가지고 해도 괜찮겠죠. 그게 원래는 정석이기는 한데요. 이거 그냥 제가 적당히 입을 그냥 망한 샘플 스웨터라서
그냥 뜰래요. 자, 센터풀 버터플라이는 얘를 이렇게 있는 실들을 늘어진 상태에서 그냥 뜨게 되면은 그 뜨는 과정에서 실이 엉키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게 엉키기도 하기 때문에 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그 센터풀 안쪽에서부터 실이 풀려 나오도록 실을 감는 방법이에요. 자, 이 센터풀 버터플라이를 저에게 전수해주신 그 저의 그 찌버 트치님께 네,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새끼손가락, 검지손가락에다가 실을 팔자로 걸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걸치고 팔자로 이렇게 겁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거는 거예요. 다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걸어요. 짠짠짠짠. 별다른 건 없고 정말 이렇게 그냥 풍차 돌리기 하듯이 팔자로 실을 감아주는 거예요. 매우 간편한 방법이지만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을 2개를 섞었잖아요. 이렇게 실을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막 염색사를 섞기도 하고 지금처럼 모헤어를 섞기도 하고 그냥 이제 그 보카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색깔이 다른 실들을 섞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를 그 와인더를 사용해서 아예 한 번에 그냥 합쳐가지고 쓰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정말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쪽 타래와 이쪽 타래 혹은 이쪽 콘사, 이게 콘사일 경우에 더 심하거든요. 이쪽 콘사와 이쪽 콘사 아니면 이쪽 콘사, 근데 이쪽은 심지어 볼실이야. 자, 그러면 이 양쪽 타래가 정확하게 같은 그 와인더와 이 2개 콘사 혹은 볼실 이 2개의 실이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 떨어져서 정확하게 같은 장력으로 딸려오게 하려면 그에 또 맞는 기계를 따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바닥에다가 놓고서 와인더로 감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쪽 실이 딸려오는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순간에는 이렇게 실이 하나씩 튀어요. 보면은 아니 모헤어라서 얘는 하나는 이렇게 바짝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실이 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뜯어가 보면은 길이가 달라요. 한쪽 실을 계속 이렇게 빗어가면서 계속 떠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렇게 집에서 그 와인딩으로 합사하는 거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 저는 이제 그 실을 2개나 3개를 합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2개나 3개를 그냥 각각 50g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시라 그래요. 들고 다니면서 뜨기 전에 이렇게 센터풀 버터플라이로 웬만큼 한 뭐 50g, 아니, 한 10g 정도? 뭐 5g, 10g 정도를 그냥 이렇게 미리 감으시라고. 손으로 얘로 이렇게 잘 잡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합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감아놓고 자, 요렇게 나비 모양이 되죠? 얘가 다 이렇게 호로록 풀리지 않게 잘 잡아서 손가락이랑 같이 감아주세요. 얘를 타이트하게 빡 감으면은 이렇게 그 꺼낼 때 좀 실이 또 엉켜서 뽑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손가락이랑 손가락 2손가락이나 3손가락 같이 해가지고 이 풀려 나오는 실들이 너무 당겨지지는 않게 하는 편입니다. 요렇게 해서 하면은 가운데서부터 실이 살살살살 엉키지 않고 잘 나와요. 이것이 센터풀 버터플라이 만드는 거고 인타르시아 하실 때 이제 많이들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뜨개를 할 때
실을 합사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전철에서 뜨개를 하고 있는데 실이 콘사야. 그러면은 인제 미리 이렇게 좀 풀어서 감아 놓고 그 가방에서 실을 꺼내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2 타래를 만들어 놔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2 타래를 만들어 놔도 돼요. 이제 한 손에 감을 수 있는 실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손이 다 차고 나면은 네, 타래를 하나 더 만듭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저는 좀 이게 되게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어가지고,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얘는 끄트머리였고, 자, 풀어서 가운데를 한번 또 감아주고, 요렇게. 짠, 짠, 짠. 자, 이제 뜨개만 남았네요. 오늘 영상이 벌써 1시간이 됐어요. 자,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뜨는 거야. 고무단 한코 꼬아뜨기 고무단 열심히 다시 하면 되죠. 그래도 풀어서 온전하게 원상복구가 되는 건 뜨개뿐이다. 네, 이게 뜨개계의 명언이죠. 네, 다시 하면 되죠. 그럼 가을날 잘 보내시고요. 오늘 뜨개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